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슨 5에서는 조합 논리 회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레슨 5에서 6번째 했었고 7번째, 8번째 시간에 이제는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OX 문제를 만든 건데 여러분들 이제 풀어 보신 거고 같이 이제는 확인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이제 조합 논리회로는 플립플롭과 논리길이 들어있다. 이 플립플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서 논리회로죠. 그래서 조합 논리회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억 능력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순서 논리회로는 플립플롭 되어 있죠. 요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비트 기억 소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과 논리 게이트인데 이게 조합 논리 회로죠. 그래서 플립플롭 플러스 조합 논리 회로는 순서 논리 회로. 그렇기 때문에 순서 논리 회로는 얘는 기억 능력이 기억 기능이겠죠, 당연히. 기억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첫 문제 보면은 조합 논리회로 하고 순서 논리회로 종류를 구분하는 거. 지금 첫 문제 보면. 그 다음에 특징 물어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종류죠. 그래서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가죠. 가상기. 가감, 승재.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승상기라는 것도 있고, 재산기라는 것도 있어요. 승상기, 재산기.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문제북이 나온 적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사칙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이 가상기만 가지고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덧셈을 하는데 뺄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지난 시간에 보수를 이용했었죠. 곱하기는 누적의 의미, 그 다음에는 뺄셈의 연속,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종류를 기억하고 이제 조합 논리에서는 가감, 승재가 있고 이 둘이는 서로 상부관계라고 했었죠. 디코더와 인코더는.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 서로 상부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 보면은 2의 n승 곱하기 1 멀티플렉스 먹스라고 해요. 디멀티플렉서는 D가 멀티니까 1 곱하기 2의 n승 D먹스 이랬었죠.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인코더를 먼저 하면 인코더는 얘가 2의 n승 곱하기 소문자니까 소문자로 해야겠죠. n 인코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이거 D니까 얘는 n 곱하기 2의 n승 디코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D가 여기 이렇게 D 그죠? 디코더. 그러니까 둘이 상부관계니까 여기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가고 또 앞에 있는 애가 뒤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이 입력값이었었고 이 뒤에 있는 값이 출력값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얘가 입력값, 이 뒤에 있는 게 출력값. 근데 입력값이 출력값으로 가버렸잖아요. 입력값이 이제 출력값이 이제 입력값으로 오고. 그래서 서로 이제는 상호관계,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n보다는 2n승이 더 멀티잖아요. 그러니까 n 곱하기 2의 n승 디코더, D가 멀티다 이렇게 암기했었고, 마찬가지로 이 먹스도 D먹스, D가 1보다는 이 n승이 더 큰 값이잖아요. 그죠? 어떤 값을 이 n이 오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D가 멀티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에 있는 입출력 관계 특징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와 인코더에 있는 상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입출력 관계를 물어보고 종류를 물어봐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조합 논리를 맞는데 이 시프트는 아니죠. 그죠?
시프트는 이는 순서 논리로가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이렇게 지금 달아놨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론을 이렇게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이런 시간으로 지금 이 OS 문제 풀이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3번에 보면은 정가상기 썸값하고 정가상기 디퍼런스 값은 같아요. 이것도 제가 거기 이론서를 이렇게 어차피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감상기하고 가상기가 썸값이나 디퍼런스 값이 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정가상기 썸값이 있죠. 12페이지에 정가상기 똥골뱅이 3번에 보면 썸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정감상기는 썸값이 있죠. 하단에 맨 밑에요. 맨 동그라미 정감상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어때 생긴 게 똑같죠. 그래서 넘어가겠네. 이렇게 생긴 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말로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말로 나오면.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말로 나왔는데 어떻게 썸값하고 디퍼런스 같을 수 있지? 같단 말이에요. 같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4번에 보면은 정감상계는 2개 반감상계하고 1개의 엔드게이트다 이랬는데 이것도 주의할 거라 했었죠. 이 문구는 이미 나왔다고 했었어요. 정감상계이니까 당연히 전이라는 얘기는 풀이지 풀. 반감상계는 얘는 하프가 되는 거고. 그럼 뭐 2개가 합쳐져서 뭐 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엔드가 아니라 오화라는 거를 주의하시라 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정가상기다. 그 12페이지 보시더라도 12페이지 정가상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2개의 반가상기하고 하나의 얘도 오화 게이트죠. 이 오화 게이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화 게이트가. 자, 세 번째 이제 부호기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기 앞에 이진 부호기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좀 더 우리가 그 기억하기엔 더 좋죠. 이진 부호기. 왜? 이진 부호기 이 인코더. 2니까 이 인코더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안 까먹는다 했었죠. 그 n개 입력에다가 이렇게 2 n승계 출력이면은 뒤가 멀티죠. 뒤가 멀티이기 때문에는 디코더구나.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분해 드렸고요. 순서 논리 종류인데 플립플롭 레지스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 플립플롭의 모임이 레지스터에 있었고요. 얘가 1비트 기억 숫자가 있었어요. 1비트.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 레지스터는 2개 이상의 플립플롭의 모임 이랬었죠. 이 치사한 것 같지만 군문에 나왔었어요. 이거. 1개 이상 이러면 안 돼요. 2개 이상의 플립플롭의 모임 이 레지스터. 그 다음에 n개의 레지스터의 모임이 CPU. CPU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n개의 레지스터의 모임. 이러면은 CP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CPU 내부를 들어가 볼 거란 말이야. 그럼 다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플립플립 모아져서 레지스터. 레지스터 모아져서 CPU. 이건 단위니까 단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니 좋아. 근데 인코더나 이런 건 이미 조합연료라는 거 앞에서 봤죠? 그래서 조합연료, 얘들은 조합연료인데 그래서 틀린 거죠. 이거는 맞아요. 이제 기억 기능이 있는 거 맞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호기라든가 해독기. 얘들은 조합연료로. 얘들은 조합연료로죠. 조합연료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7번을 와서요. 플립플롭은 1바이트 기억 숫자라고 했나요? 1비트라서 1비트. 그래서 1비트 기억 숫자라고 했었고, 이 플립플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레지스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라든가 레지스터, 기억 숫자 이런 거를 만들 때 써요.
그 뒤는 맞는데 한 비트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한 바이트가 아니죠? 플랫플룹은 한 비트 격소자. 이렇게 꼭 암기하시고. 그래서 플랫플룹은 두 개 출력값이 있는데 항상 Q바 있었죠? 예? RS 플랫플룹이든 JK든 뭐든 간에 항상 보수한 게 있었죠? 보수한 개는 출력값이 항상 반대라 있었어, 반대. 예, 항상 보수란 얘기는 반대값. 0이면 Q바는 1. Q가 1이면 Q바는 0. 이런 관계 있었죠? 우리가 회로도를 꼭 누차이지만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텍스트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되게끔 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자, JK는 이게 틀렸어. 레치오를 안 해요. 이게 RS 플립플롭이죠. 네? RS 플립플롭을 우리가 레치오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는 또 맞아. RS 플립플롭 입력값이 둘 다 1인 경우에 이제 출력이 불안정한 상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이렇게 말했었죠. 불능 또는 부정 이런 말 썼었죠. 그래서 RS 플립플롭은 1, 2일 때 부정 불능 값이었다고. 부정 불능. 그러니까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불능이란 얘기는. 자, 그래서 얘는 그 1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레치오라고도 한다 이 말만 빼면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거고. 그런데 디플립플롭은 뭐 JK든 RS를 변형하겠죠. 그런데 이게 틀렸죠. 토글. 토글 여기 이게 T. 그럼 이게 T 플립플롭 이렇게 말해 맞겠죠? 그래서 D가 아니라 T가 되는 거고. D는 딜레이니까 지연시키는 회로라 있었어요. 지연. 그래서 토글은 이제 JK 변형이다. 뭐 RS 변형에도 관계없는 거죠. 어차피 RS를 또 변형이 JK니까. 그래서 하나의 입력 신호를 T를 이용하는 거고요. 뭐 D든 T든 간에 입력 신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면 돼. 뭐 JK, RS는 입력값 두 개잖아. 그죠? JK, RS 입력값 두 개. 숫자 두 개니까. 문자 두 개니까. D든 T든 간에 문자 하나죠? 문자 하나니까 뭐 입력값도 하나겠죠. 입력값 하나라는 얘기는 회선 하나. 입력 신호 하나만 들어와.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있잖아요. 지금 뭐 18페이지나 19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화해서. 이 텍스트로 암기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거를.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텍스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미지화해서 얘는 보니까 뭐 당연하네. 뭐 JK나 RS는 입력값이 두 개니까 문자 수가 JK 두 개, RS 두 개. D나 T는 하나씩이네. 입력 하나밖에 없겠네. 그리고 그림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뭐 항상 얘는 보수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JK든 T든 간에. 그래서 뭐 입력값 인연은 T가 아니라 0일 때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었고, 그 다음에 입력값 인연은 1일 때는 출력값 인연은 반대값을 가졌었죠. 이게 인연은 토글이라는 플립플롭의 특징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론서에 있는 거 갖다가, 문구 갖다가 그냥 좀 말만 바꿔서 OX 문제 만든 거예요. 자, 12번 보면은 이제 챕터 2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레슨 6까지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페이지 보시면 챕터 2라고 돼 있죠. 맨 꼭대기에 챕터 2 이런 말 써 있잖아요. 또 뭐 꼬릿말에도 이 책의 오른쪽 맨 하단에 꼬릿말인데 그 꼬릿말에도 보면은 챕터 2 자료 표현 이런 말 써 있죠. 그래서 자료 표현이고 지금 진법 변환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법 변환이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런 건 잘 안 나오긴 하죠. 근데 이건 꼭 알아야 된다 했었어. 그 비트 바이트 워드, 그다음에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 관계가 형성돼 있죠. 그런 거는 크기 관계는 아셔야 돼요. 어차피 관계가 이제는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이제 바이트 디짓이 아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디짓 이런 뜻이고 0 또는 1, 0이든 1이든 한 비트를 말한다. 비트라는 말은. 그럼 8비트면 바이트, 4비트면 니블 이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가끔 나오는데 꼭 기억해요. 최근에 나온 개념은 그 워드라고 했잖아. 워드. 그러면 이게 워드란 말이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런 단위들을 암기를 단위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시는 뭐 달러, 뭐 이런 표시는 뭐 원화, 또 뭐 유로화, 뭐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그 표시를 모르면은 우리가 돈을 셌을 때 다 똑같은 걸로, 이거 100원이면 100원이고 100달러면 100달러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단위는 암기해야 돼. 암기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이제 워드 이런 단위들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단위 받고 뒷변 변환이 나오죠. 그 13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정수만 실수만 이렇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할 때는 나눈다라고 했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28, 16진수를 거꾸로 10진수로 할 때는 곱한다 이렇게. 정수는 이렇게 하면 돼. 정수는. 근데 저는 어때요? 이 부분은 정수 보고 뒤는 소수보란 말이에요. 그럼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기출문제 치였던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다 이렇게 나오죠. 정수소. 정수보는 이렇게 돼. 그러면은 73이니까 이진수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를 나눠준다 했었어. 8진수로 변하면 8로 나누는 거고 16진수로 변하면 16을 나누겠죠. 나누고자 하는 진수로 이제는 나눠주는 건데 그때는 2, 3은 6, 2, 6, 12 이렇게 하나 남겠죠. 그 다음에 1은 2, 2, 8이 16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2, 9, 18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2, 4, 8, 2, 4, 8 나머지 하나 남겠죠. 그 다음에 2, 1은 2 나머지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2, 1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은 더 이상 어때요?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 피제수, 나누는 수, 제수죠. 예? 그래서 이 나머지가 제수보다 어때요? 작아질 때까지. 예, 지금 나머지가 제수보다 어때요? 작잖아요. 예, 마찬가지야. 16진수도 그렇고, 뭐 8진수도 그렇고 다 같은 원리죠. 그럼 쓸 때는 이제는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은 1, 0, 0, 1, 0,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1, 0, 0, 1, 0, 0, 1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정수보는 이렇게 끝났어. 그럼 이제 소수보 해야겠죠. 소수보가 0.3125. 예, 이진수를 변환했으니까 2로 곱해주겠죠. 그렇죠? 예, 2로. 그러니까 정수보는 나누면 돼. 이렇게 28, 16진수 해당 진수로 나눠주고 실수인 경우는 해당 진수로 곱해주는데 주의할 거는 곱하잖아요. 남은 게 이제 0.3125. 3125. 맞죠? 3125. 이렇게 남았으니까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진수로 곱해주죠. 2, 5, 10. 2는 5. 2는 2. 2, 3은 6. 못 벗어났죠? 못 벗어났을 때 이 0을 꼭 써줘야 된다. 왜요? 자릿수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낸다니까, 문제를. 네? 이게 꼭 안 떨어지게 한다. 떨어지면은 이거 학생들은 빼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빼먹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를 쓰니까 이건 이수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10, 2는 5, 그 다음에 2, 6, 12. 그래서 하나, 둘, 셋이잖아. 하나, 둘, 셋. 이거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1을 써버리면 엉뚱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횟수, 한 번 카운팅 할 때마다, 카운팅이죠. 한 번 더 곱했잖아요. 곱할 때마다 이 뒤에 있는 게 소수보고 정수보잖아요. 정수보에 있는 값을 읽어와야 돼, 꼭. 네, 정수보에 있는 값을 읽어와 써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곱했죠? 정수보에 있는 거예요, 정수보. 이 정수 앞에 있는 게 1 써주고. 네? 남는 게 얘는 0.25 남았죠? 그러면 또 2로 곱하면 얘도 못 벗어나잖아, 0.5니까. 그죠? 그럼 또 여기 지금 세 번째 곱했잖아.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자릿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 정수보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는 곱하면은 1.0으로 해서 어때요? 다 소수보가 어때요? 소수보 0이 될 때까지니까. 소수보가 이제는 유효숫자죠. 이런 숫자를. 우리 이런 숫자를 유효숫자라고 그래. 유효숫자가 다 소수점 벗어났죠? 유효숫자가 소수점 벗어났단 말과 소수보가 0이 됐다. 이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연산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를 이렇게 써주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이 0.5, 이 부분이 0.25, 이 부분이 0.125, 여기까지도 알면 좋다 했잖아요, 제가. 그죠? 네, 여기까지도.
이게 이제 0.0625가 돼요. 0.0625. 이걸 또 절반 해봐. 그 0.0625가 되지. 응? 그러면은 이 0.25하고 여기다 요가 보고 0.25잖아. 25 이렇게 0.25 이렇게 곱해보면 0.37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3125 0.3125죠. 0.315 그죠? 0.3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익숙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아까 1, 2, 4, 8, 16, 32, 64 예? 다 더하면 얼마예요? 73이죠? 나온단 말이야. 그렇듯이 이제 소점 이하도 0.5, 0.1 반반은 계속 여기서 걔 2씩 증가시켜 나간 거잖아요. 그죠? 2를 곱해 나간 거죠? 1단위, 2단위, 4단위, 8단위 8에다가 또 2를 곱해봐. 그럼 16단위 16에다가 또 2를 곱해봐. 32단위 32단위에다가 또 2를 곱해봐. 64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곱해 나가는 거니까 이 뒤는 어때요?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눠줘야겠죠? 예,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리상. 그러면은 지금 해보니까 0.5, 0.2, 0.1 계속 2분의 1씩 곱해나가는 거구나. 여기다 또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여기다 또 그 값에다가 또 2분의 1 곱하고 이러는 거죠. 앞에서 2로 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씩 곱해나간다 라고 보면은 0.2는 0.125에다가 그 다음에 또 반 여기다 또 0.2분의 1 곱해봐요. 2분의 1 곱해보면 0.065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0101 이렇게 해야 맞죠. 0101 틀렸죠. 0이 빠졌단 말이에요. 얘가 잘 계산했는데 이 0 하나 빼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또 5 이렇게 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수인 경우는 이게 전부라고 했었어요. 10진수로 28 심수 바꾸는 거는 이거 하나 하고 있는 16진수가 있죠. 여기 14번 그래서 D7 B.5F 각각의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였었죠. 이게 지금 16진수니까 이렇게 암기하면 돼. 2의 4승 그러면은 2진수 4자리를 표현하는 거구나. 왜? 바로 이렇게 8진수는 어때요?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2진수로 먼저 바꿔줘야 되는 거죠. 2진수로. 그럼 각각의 16진수와 한 자리를 D 이 D 바꿔주는 거예요. D. D는 C가 10이잖아. 12. 그죠? 10이니까 13이죠. 12가 110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48이니까 10이잖아요. 그럼 C가 아니라 D니까 여기다가 1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1100.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래, 이제 C가 이거 좀 단순하잖아. 1100. 그러면 여기 C 다음에 D니까,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7이니까요. 0111 되겠죠? 그 다음에는 B니까 A가 10이잖아. A가 10. 그죠? 그럼 이게 1010이죠. 2 더하기 8이니까. 그럼 1010이 A다. 알았어? 그럼 어디 하나 더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1011 이렇게 하면 B가 되겠죠. 점. 그 다음에는 5는 1 더하기 4니까 1 더하기 4지 않습니까? 그거 거꾸로 하면 돼. 1, 2, 4, 0 이렇게 5. 그죠? 1 더하기 4 그럼 5가 되잖아요. 5. 뭐 F는 15니까 맨 끝에 있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알 수 있죠. 금방 15. 그래서 16진수는 제가 0부터 9까지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0까지 9까지 쓰는 게 10진수잖아요. 10개를 쓰기 때문에 10진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진수로 표현하려면은 10진수는 0부터 9까지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얘가 쓸 때 10을 11이라고 써서 안 되죠. 그러면 10진수 구분 안 되잖아. 그래서 10을 A라고 했었고 11을 B 그 다음에 11을 C 13을 D 14를 E 15를 F15 그러니까 여기 F15니까 이거 4개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봐요. 그럼 15 나오죠? 그래서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진수로 바꿔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는 8진수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는 8
팔진수의 의미가 2, 3성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팔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세 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는 게 빠르니까. 이거 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빨리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소수점 기준.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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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거 잘 봐요. 여기 3개, 3개, 이거 봐요. 딱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이런 건 낸다니까요, 내도. 예.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1, 2면 3이잖아, 그죠? 그거 3이 되지, 3으로 되잖아. 3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다 0을 꼭 써줘야 돼, 이렇게. 왜요? 자릿수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 3비트가 8비트, 8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는 거라며. 예. 8진수 한 자리가 2진수 3비트니까 꼭 안 써주면 안 돼요. 안 써주고 저렇게 한다, 낸다고, 저기. 과거 문제 보면. 꼭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요. 그래서 얘는 써주고요. 1, 2, 4니까 6, 1, 1, 2니까 7, 1, 2니까 2, 점. 그 다음에 1, 2니까 3, 1, 1이니까 7, 1 더하기 4니까 5, 그 다음에 1, 2니까 6. 그래서 앞에 맞죠? 6, 5, 7, 3. 이거 맞잖아요. 근데 2, 7, 6인데, 예, 2, 7,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진법편 전부라니까. 이 13번, 14번 전부예요. 다 이걸 숫자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15번 밉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문제 보기 한번 나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초당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뜻이고, CPU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진법편 한번 봤고요. 우리가 언팩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별로 안 나왔었어. 그래서 형식만 알면 된다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언팩 할 때, 얘는, 군더더기가 있네. 그러니까 FD, SD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렇게. 군더더기가 있네. 언팩. 팩 군더더기가 없네. 그럼 뭐야? DDD S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이 F는 신미준수 F니까 얘는 1111 되겠고, 이 D는 뭐예요? 이 D는 10진수 한 자리가 됐대. 10만 10진수 한 자리가 들어간다 했었죠? 맨 안쪽에 사인, 여기 사인이죠, 사인. 이 사인의 의미는 양수면 C, 음수면 D.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별로 안 나왔잖아. 이게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그래서 뭐 이걸 암결하고까지는 모든 프로선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또 암기 안 하면 못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있으니까 그것 정도 하고 제가 또 적중 예상 문제에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마시면 되겠어요. 그렇다 지금 보니까 이걸 알아야 이 말에 뭔 말인지 알아. 그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 10진수 한 자리, 얘가 전체는 8비트, 8비트, 8비트. 얘는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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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가 있었죠? 그 반쪽에 보면 어때요? 10진수 한 자리를, 이거 10진수니까. 10진수야, 10진수. 그럼 10진수 한 자리를 지금 이제는 4비트 표현한다. 여기까지는 언팩이든 팩이 다 맞아요. 그죠? 왜?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때 4비트 썼고, 여기도 10진수 한 자리를 할 때 4비트 썼고. 그런데 이제 뒤가 틀렸죠. 한 바이트면 이게 전체는 한 바이트. 한 바이트면 2개잖아요, 2개. 4비트씩, 4비트씩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 바이트에 2개의 숫자? 안 되잖아요. 그 한 바이트에 2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백형식이 되는 거고, 얘는 언팩은 이 F는 뭐예요? 이 F는 표식이지, 표시라는 거야.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일종의 뭐 암호라기보다도 데이터라는 거는 시간이 멀면 멀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그냥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쫙 보내는 게 아니라 앞에 4비트는 내가 표시로 보내는 거고 너고 통신한다는 의미에서 보내는 거고 4비트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4비트가 실제 데이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거는 지금 10진수가 아니라고. 10진수 F가 어디 있어요? 그죠? 10진수 한 바이트에 10진수 숫자
두 개의 숫자 표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형식을 이제 물어보는 거긴 한데, 언팩 같은 경우는 제가 암기할 때 on이라는 군더기가 붙었기 때문에 f라는 군더더기가 붙는다.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언팩은 FTFTSC. 팩은 깔끔하죠. 그래서 얘는 연산 용도로 쓰는 거고, 이 표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얘는 입출력 용도로 쓴다 했잖아요. 거기 책에 보시면 입출력 용도로 쓰는 거고, 얘는 연산 목적으로 쓰는 거고. 둘이는 상호 보완 관계. 팩만 언팩만 쓰는 게 아니죠. 상호 보완 관계 있다. 이렇게 2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이제 물어보는 게 한 두세 번 나온 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은 이거 중요한데, 사실 여기서는 의미만 알면 돼.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값이 커지는 거죠. 보세요. 오버플로우는 이런 거예요. 기억 장소가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4개밖에 없는 기억 장소에 푸시 A, 푸시 B, C, D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라고 그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어넣죠. 오버플로우예요. 넘침. 한정된 기억 공간을 초과하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여러분 5바이트 뭐예요? 한정된 공간 여기까지인데 더 집어넣으니까 5바이트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언더플로우는 이게 반대가 이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반대가 언더플로우가 됐는데 언더플로우는 이런 거예요. 여기 기억 장소가 있잖아요. 기억 장소. 기억 장소가 있는데 텅 비었어. 텅 비었는데 어때요? 파보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계속 없는데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텅 비어 있는데 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 연산은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무한루프 발생한다. 무한루프가. 만약에 없는 데이터를 계속 달라고 그러면 이게 무한루프죠. 그럼 컴퓨터가 멍 때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모래시계가 도는 거라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처리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언더플로우와 오버플로우의 의미를 알면 돼요. 그럼 이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어때요? 값이 4개밖에 못 집어넣는데 5개, 6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값의 증가를 말하는 거죠. 값의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근데 증가하지만 어때요? 증가할 수 없는 거예요. 3개가 아니라 4개, 5개를 집어넣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버플로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는 제한된 메모리를 가지고 연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산하는데 그럼 컴퓨터 어떻게 하느냐, 저게. 아니, 컴퓨터가 이게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보는 거야. 사인값을 가지고. 양수하고 양수도 있는데 양수가 나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음수가 나왔어요. 그 오버플로우예요, 이거.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양수가 양수였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러면 바로 얘는 더 이상 값을 집어넣지 않는 거죠. 오버플로우니까. 만약 이런 걸 처리 안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 C, D 다 집어넣는데 또 E 집어넣고 F 집어넣고 이런다고. 그런데 실제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럼 우리 인간이 보기 황당한 거죠. 나는 분명 A, B, C, D, E, F, G까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집어넣었다고 오케이 사인 났어. 또 열어보니까 A, B, C, D밖에 안 들어있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오버플로우 처리 해줘야 된다고.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양수 있죠? 여기가 음몸이니까 봐요. 음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몸이니까 양. 똑같다고. 이 두 개도 지금 같은 거예요. 음수도 있는데 양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나? 양. 이렇게 하다가 5 빼기 10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만약에 빼기 5 더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하나 똑같잖아요. 빼기 더하기 이렇게 빼기 요 안에를 가로쳐 가지고 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더하기 5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의미가 이 값의 의미와 이 값의 의미가 어때요? 같은 거죠. 그래서 상주 생각해도 음수하고 음수를 더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음수하고 음수를 더하면 음수 10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양수 엄한 값이 나와요. 해보면 자릿수를 벗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 음수 여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를 써준 거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이제 똑같은 개념이죠.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 문제가 2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개 나온 거는 제가 기출시에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응용해서 나중에 적중천재 시간에라든가 모의고사 시간에 만들어서 풀어드려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이거 알면은 빨리 풀고,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돼. 몰라도 되거든요.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 암기해서 적용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 표현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저 기억장소 4개의 기억장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범위면 지난 시간에 내가 n이 4라는 거 있잖아. 4. 그렇죠? 그럼 이해 보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 했었죠.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값을 연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컴퓨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인간은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5, 뭐 플러스 1은 뭐 20, 뭐 이렇게. 그럼 이게 70인데 이게 8비트란 말이야. 그럼 8비트를 가지고 70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면 8비트를 집어넣어봐야 돼. 이거 4가 아니라 8이라고 쳐봐요. 8. 그럼 만약 2의 7승에서 2의 7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7승 마이너스 1. 2의 7승이 얼마예요? 6승이 64니까 2의 7승은 128이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28. 128에서 얘는 127까지잖아요. 아, 이건 되네. 8비트면. 예, 이게 만약에 이제는 뭐 140이다. 예? 이러면 안 되겠죠. 예? 190, 600, 뭐 그냥 100, 169가 되는 거니까. 그죠? 195. 이렇다라면은 안 되겠죠. 예? 이렇다면 이거 범위 내에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 냈었어.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죠. 뭐 8비트에서 55와 140을 더했을 때 195다. X라는 거죠, 이거는. 그럼 해보면 이건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이 2개에 진법 변환을 할 거 아니에요. 진법 변환을 해보면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네,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몇 번 나왔었다는 얘기죠. 네, 그 표현 범위는 어떻거나 이걸 못 기억하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표현 범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현 범위는. 자, 그럼 이해 보수의 표현 범위 맞죠? 네, 맞고요. 얘를 봐봐요. 이렇게 빼서 2의 n승 마이너스 1, 2의 n 마이너스 1승이죠.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 같은 거죠. 우리가 1의 보수나 약자 쓸게요. 부와 절대치 아니면 부와 크기. 얘들 보면은 마이너스 2의 n-1승 플러스 1 여기서부터 2의 n-1의 마이너스 1 이랬었죠.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나 마이너스 2의 n-1승 빼기 1 에서부터 이렇게 쓰나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예, 얘는 이 앞에만 마이너스 칠한 거고 얘는 전체에 마이너스를 친 거죠. 전체. 그럼 빠져나오면서 얘가 마이너스 붙고 빠져나오면서 얘가 플러스 되는 거고. 예, 이 말이나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플러스 쓰는 게 속편인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같은 거죠.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자, 19번에 보면은 이해보수시 이제 오림수 발생했을 때 이제 유난올림수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무시를 해서 연산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해보수에서는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형이 없죠. 이해보수는 마이너스 형이 없어요. 플러스 형만 존재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는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차피 이건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해 안 가시면 동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